당신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좋은 아침 동행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와 함께하는 샌호세 라이브.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뉴스와 한인사회 소식, 사람 사는 세상, 다양한 스토리를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도움과 응원이 되어지는데요.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샌호세 라이브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겨울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위해 옷끝을 단단히 여며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대처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는 최선의 전략을 밝혔는데요. 부스터샷, 즉 백신 추가 접종의 확대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물론 아직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강한지 감염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대한 최선의 방책으로 보고 미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 기존 백신 접종자가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중화항체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최소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적 보호막이 될 거라 강조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또한 람다나 뮤 변이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그 확산 속도에 있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그것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선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6배까지 높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히려 침착하게 상식을 지켜가는 것, 아직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까지 완료하는 것.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요. 반드시 완수해야 할 미션 파서블이네요.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관련 소식 하나 더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미크론의 등장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책임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 발병부터 지금까지 백신 공급에 있어 국가 간 쏠림 현상이 있어 왔고 이번 오미크론의 출현은 자국민을 위해 백신 사재기를 해온 선진국의 자업자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 능력이 충분치 않아 백신을 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반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으로 더 많은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까지 서두르는 나라들 간의 공급 불평등.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서 백신 공급의 불평등이란 현실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약속했던 후진국에 대한 잉여 백신 공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은 약속한 백신의 25%, 유럽연합, EU는 19%, 영국은 11%, 캐나다는 5%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창피한 수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률이 7.15%에 불과한 반면 소득 수준 높은 잘 사는 나라들의 경우 접종률이 평균 60%라는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도 하겠는데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각국 행정부들의 고민도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하네요.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가들의 국가 수반들, 백신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나온 글로벌 그룹 BTS가 지금 LA를 접수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7일 시작돼 일요일인 어제 LA 소파이 경기장에서 2회 콘서트를 마친 BTS는 오는 12월 1일 수요일과 2일 목요일까지 4차례 공연을 하는데요. 2년 만에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오프라인 콘서트
아미를 포함 수많은 팬들 2년이나 참았다 싶은 심정으로 LA를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혼잡이 심한 LA인데 이번 수요일, 목요일 특히 퇴근길 운전자들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당국에서는 아예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주말 2회 공연에 평균 5만 명, 목요일까지 약 20만 관객이 예상되고 있고 주변에 모여든 인파를 생각하면 수십만에서 100만 인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엄청난 인파가 보이는 만큼 주변 상권 역시 BTS 특수로 연말 시즌 대목을 맞고 있다는데요. 일전에 전해드렸듯이 일단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게 거래되는 티켓 가격에 소파이 스테디움 근처 숙박업소들 평균 30%에서 50%가량 오른 숙박비를 받고 있고 미국 내 대형 서점이죠. 인근 바른앤노블 서점에서는 BTS의 음반 판매 부스가 따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2017년 BTS가 인터뷰 도중 언급한 LA의 한 곱창집은 이번 특수로 완전 초대박을 쳤다는데요. 어떤 팬은 이 집에서 밥 먹으려고 5시간 기다렸다는 소식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는데 BTS 공연 기획사, 공연 후원 대행사뿐 아니라 정말 여러 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물든 LA, 브라질, 멕시코, 미국 동부 끝자락에서 딸과 함께 온 한인 아빠들, 여기저기 들려오는 오빠라는 소리. LA는 지금 BTS의 도시네요. 이쯤 되니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흘간 20만 명, 그것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 코로나 상황 속에 괜찮을까 싶은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BTS의 팬클럽 ARMY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BTS의 첫날 공연 5만 명이나 몰려들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 하나 없었고요. 소파이 스테디움 주변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다고 하네요. 각종 행사 및 응원 장비, 또 콘서트를 위해 각자 지니고 온 물품들도 깨끗하게 치워졌고 공연장 주변 쓰레기통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을 정도로 관객들의 공연 참관 수준이 높았다는데요. 다만 첫날 공연 당시 소파이 스타디움 측에서 백신 접종 확인서, 음성 검사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긴 했지만 실내 관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로 공연을 관람했고 향후 백신 접종 확인 절차를 위해 관객들의 입장 시간이 더 빨라질 거라는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번 BTS 공연 가보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저는 내년 봄 우리 동네 근처 오클랜드를 찾는 트와이스 그 놀라운 걸그룹 콘서트에 아들과 함께 가볼 생각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BTS 디스 절대 아닙니다. BTS가 전해온 즐거운 소식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이번엔 미 전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도둑대들의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내 각종 유통업체들로서는 최대 매출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전국망 케이블 CNN과 각 지역 네트워크에 따르면 판매자들이나 소비자들 모두 즐거워야 할 블랙 프라이데이에 수많은 매장이 도둑대에게 약탈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저녁 8시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전자제품 매장, 저도 자주 가는데요. 베스트바이에 30여 명의 도둑들이 들어와 전자제품을 훔쳐갔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로 인근 베스트바이에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해 지역 내 경찰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이크우드의 홈디포 매장, 각종 공구나 생활용품, 목재 등을 파는 곳인데 이곳에도 10여 명이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수법은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들이닥쳐 재빨리 훔친 후 매장 앞에 대기 중인 자동차를 이용해 급히 도주하는 것.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구찌와 생로랑 등 고급 매장 절도, LA 노드스트롬 백화점 절도 등이 있었을 때 향후 모방범죄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며 훔치는 도둑들.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들 하셨다죠. 쓸데없이 몰려다니며 사고치지 말라고요. 이 도둑대들에게 꼭 필요한 어머님 말씀일 것 같네요.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향후 수년 내 전기차의 시대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미국 내 렌터카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 양대 렌터카 업체죠. 헐츠와 에이비스가 각각 전기차 보유 확대 계획을 내놨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엔터프라이즈 또한 소형차를 중심으로 전기차를 늘려가겠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미국 내 렌터카 매장에 가면 손님을 맞기 위해 대기 중인 전기차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존 페라로 에이비스 CEO는 최근 자회사의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2%인 전기차 비중을 2030년엔 3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미국 내 전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 3% 미만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미국 내 대형 렌터카 회사들의 전기차 확보전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의 전기차 세트 또한 더욱 뜨거워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환경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전환, 그렇다고 애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차값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싼데요. 비싼 차를 사서 돌리면 당연히 차량 이용 비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각 지역별 충전소 확보 문제, 소비자들에 대한 충전 및 전기차 사용법 교육 등 향후 준비해야 할 사항 또한 많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보통 차량을 자주 교환한다는 점에서 전기차의 리셀 밸류, 즉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지켜봐야 될 텐데요. 본격화되고 있는 렌터카 업체들의 전기차 확보전, 덕분에 전기차 업체들 뒤돌아 웃고 있겠죠. 그친 김에 전기차 관련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의 생산시설을 최적화하고 대규모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중국 공장 증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테슬라 생산 라인 개선 프로젝트에 관한 환경 영향 평가서가 공개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시작돼 내년 4월까지 현재 생산 라인을 유지하면서 부품 창고 시설과 작업 준비 시설을 새로 만들어 생산 속도를 높이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거라고 합니다. 공간만 키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4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 창출 효과까지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내 시설인 상하이 공장,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차종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설비 증설 계획으로 생산 실적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1세기 신냉전으로도 불리는 미중 간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중국 내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이 우리 돈 10조 7천억에 달했다는데 이는 글로벌 전체 매출의 25%라고 하니까 수출용으로 팔린 테슬라 4대 중 1대가 중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겁니다. 상하이 공장에 이어 중국 내 공장을 추가로 지을 거란 이야기도 전해져오는 테슬라.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2018년에 오히려 거액의 중국 투자를 결정해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온 테슬라. 승승장구 그 행보에 거침이 없어 보이네요. 영어 단어에 히딩멍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뭔가를 때린다는 히딩, 그리고 우리나라 말 멍, 다름 아닌 멍때리기입니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기발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멍때리기를 소개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우선 통상적인 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로나 상황,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터프한 고용시장과 업무량,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와 속도를 경험하는 곳.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며 멍 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이해한다는 멍. 워싱턴 포스트는 이 멍 때리기가 과중한 업무나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일종의 도피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멍 때리기의 다양한 종류도 소개합니다. 나무와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순멍, 모닥불을 지켜보는 불멍, 흐르는 물을 가만히 지켜보는 물멍 등인데요. 멍 때리기를 목적으로 생겨난 공간들 또한 소개합니다.
부산의 한 카페는 한쪽 벽면 스크린에 모닥불 영상을 틀어놔 불멍 기분을 내면서 손님들을 끌고 있고, 강화도의 한 카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멍을 하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사는 실리콘밸리, 애플, 구글, 넷플릭스와 테슬라 등 각종 IT 기업들이 가득한 반면 조용한 레드우드 숲과 산도 좋고 인근 태평양 바다도 가까운 편이라 멍 때리기 좋은 곳이네요. 숲멍, 바다멍, 아무튼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평안한 마음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거울멍이나 해볼까 싶은데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아, 안 되겠네요. 거울멍 취소입니다. 영어로 지구나 땅을 뜻하는 말이 earth인데요. 그래서 땅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을 earthing이라고 합니다. 2010년 미국의 전기 엔지니어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등이 공조한 earthing,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책에 의하면 맨발로 걸으며 지구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건강에 무척이나 좋다고 하네요. 땅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다는데, 사람과 사람,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통하고 서로의 따스함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와의 지리한 싸움, 또다시 등장한 변종 바이러스 소식에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세상 우리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이민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로 꾸며본 세노세 라이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분들, 유학생들, 또 주재원과 그 가족분들, 또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앵커제이와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2021년 11월 그 마지막 월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